자, 이렇게 단서 7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7개의 단서에서 단 한 번도 소거되지 않은 남자는 영철이 유일합니다. 상철과 영수도 가능성은 커요. 왜냐하면 단서 6개에서는 소거되지 않았고 패스 1개에서만 소거됐습니다. 네, 여자를 볼까요? 7개의 단서에서 단 한 번도 소거되지 않은 여자는 정숙이 유일합니다. 현숙이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6개에서 패스하고 1개에서 소거됐습니다. 자, 그러면 짝을 지어볼까요? 남자의 최고 가능성 영철, 차순위 가능성 선철, 영수, 여자는 최고 가능성 정숙, 차순위, 현숙. 네, 우리가 여전히 만약에 6화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기서 사실 완전히 막혔을 거예요. 도저히 가능한 조합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7화에 랜덤 데이트를 봤죠. 그래서 저희가 결론이 쉬워지는 겁니다. 12개 점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이 단서 7개를 조합해보면 가장 말이 되는 조합이 바로 안녕하세요. 연포망정식입니다. 연상연화 특집 7화 두 번째 리뷰 이어집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나왔던 결혼 커플에 대한 단서들을 좀 천천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아니, 신랑 신부는 이 안에 있죠. 그리고 저희 연포방정식의 자랑인 최종 커플 예측, 남녀 호감도 변화, 남녀 인기 순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연포방정식 이제 겨우 구독자 400명 넘었어요. 갈 길이 너무너무너무 멉니다. 자, 이제 단서 확인하실까요? 자, 여기 1화부터 7화까지 나왔던 단서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단서들은 정말 쓸모가 하나도 없었고요. 어떤 단서들은 살짝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단서였고요. 그래도 단서들이 모이니까 확실히 방향성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프방정식은 정황 증거 이런 거 없이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 뭐 그렇다 뭐 이런 거 없이 그저 이 단서들만으로 추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살펴보실까요? 단서 1. 신랑 신부 상반신 컷 되겠습니다. 1화 중간쯤에 갑툭튀로 나온 소식이었죠. 처음 줬던 단서치고는 사실 꽤나 정보가 많은 편이긴 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출연자들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으니까 짐작하기가 좀 어려웠죠. 지금 와서 보면 한 3가지 정도 유추가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신랑도 신부도 왜소한 체격은 아니었다. 두 번째, 신랑과 신부의 어깨선이 비슷한 것으로 봐서 키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여자가 높은 구두를 신으면 비슷해지는 정도의 작은 차이다. 세 번째로는 신부 머리가 길어 보인다. 하지만 요즘은 뭐 붙임머리가 워낙 자연스러워서 절대적인 힌트라고 볼 수는 없다. 자, 그럼 출연자들 살펴볼까요? 먼저 왜소하지 않다에 제일 먼저 걸리는 출연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영식 되겠습니다. 영식은 키도 작고 말랐잖아요. 그래서 양복을 입어도 도저히 그 풍채 있는 모습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소거해 봤습니다. 그리고 소거할 사람이 옥순인데요. 옥순도 좀 마른 편이잖아요. 그 신부의 모습보다는 확실히 좀 마르고 거기다가 키도 좀 작으니까 배제해 보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키 작은 출연자 영수와 순자가 있는데요. 영수는 키는 작지만 몸집이 좀 있으니까 왜소하다고 할 수는 없죠. 순자는 몸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옥순보다는 그래도 덜 왜소하니까 일단은 남겨두기로 하고요. 영수의 경우에는 영숙, 정숙, 영자, 현숙 정도하고 나란히 서면 키가 사실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깨선이 맞을 수 있죠. 순자와 서도 순자가 높은 힐을 신으면 뭐 키가 비슷해 보일 것 같다. 그래서 2번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봤습니다. 영호, 영철, 광수는 대충 여자들이 힐을 신으면 비슷한 어깨선까지는 될 것 같고요. 상철은 사실 키가 훌쩍 커요. 그래서 정숙이나 현숙이 아마도 힐 정도를 신으면 12c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4cm 어느 정도 어깨선이 맞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철도 일단은 생존시켜 보고요.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실까요? 2화의 단서에서는 신랑의 하체가 보여졌고요. 구두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좀 발이 작았죠. 대략 260에서 270 정도? 남자치고는 중간 정도에서 약간 작은 정도. 그리고 구두 여러 군데가 좀 하얗게 달아있는 것이 보이네요. 이게 뭘까요? 보통 구두가 이 정도 해지면 많이들 안 신어요. 버리죠. 근데 검소함을 애써서 표현하려는 걸까요? 아니, 꼭 검소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겉모습에 나는 신경을 잘 안 쓴다. 이런 사람은 귀찮아서 오래된 신발 신고 다니기도 하죠. 예, 현재 출연자들을 두고 대입을 해보면요. 일단 상철은 아웃입니다.
물론 키가 큰 사람들 중에 발이 작은 사람도 있지만 화면으로 보면 상철은 키도 크고 발도 꽤 컸어요. 신랑보다 한참 큽니다. 한 290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호를 아웃시켰는데요. 영호는 보기에 좀 꾸밀 줄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런 낡은 구두는 절대 신고 다니지 않을 것 같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광수? 네,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4명 대해서는 판단 근거가 좀 부족해서 일단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단서는 신부에 대한 단서네요. 어쩌면 제일 부실했던 단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랑 상당히 좀 중복이고요. 긴 머리 좀 보이죠? 네, 그리고 상체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굳이 보자면 상체가 좀 길쭉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부의 체구에 대한 단서가 2번이나 나왔잖아요. 첫 번째 단서, 그리고 세 번째 단서. 키가 작은 옥순과 순자는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 단서도 2번째로 나온 거죠. 가장 머리가 짧은 영숙도 제외해야 될 타이밍이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붙임머리도 사실 기본 머리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 좀 수월하겠죠, 붙이기에. 영숙의 머리는 아무래도 머리 붙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과감히 제외해 봤습니다. 네, 다음 단서로 가실게요. 저로서는 사실 가장 혼란스러웠던 단서고요. 신랑의 아버지, 신부의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 나왔습니다. 진짜 닮은 사람을 찾는다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사람을 찾아서 소구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딱 연상될 정도로 닮았다면 부모랑 그러면 이런 힌트를 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신랑 아버지는 좀 곱게 생겼다기보다는 약간 투박한 생김새라고 봐야 할 것 같았고요. 아들이 아빠를 꼭 닮았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것만을 기준으로 보자면 영우, 광수는 제외해도 될 것 같고요. 영수도 약간 좀 동글동글한 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닐 것 같고요. 신부 어머니는 사실 딱 보고 현숙 어머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보니까 눈매가 현숙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현숙도 후보가 되겠지만 저렇게 약간 길쭉한 눈매는 영숙과 정숙도 있다. 순자, 영자, 옥수는 약간 좀 동그란 눈매죠. 그래서 제외했습니다. 자, 다음 단서는 신랑 신부의 완전 아기 때 사진인데요. 아, 이것도 정말 험한 말 나오는 단서였습니다. 아니, 소년 시절을 보여줘도 찾기가 어려운데 갓난 아기 때 사진으로 어떻게 맞추나요? 남자 아기는 그래도 좀 남자 아기 같았어요. 그래서 아기 때 막 예쁘장하고 여자아이 같았을 것 같은 영호와 광수는 제외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아이의 경우는 하관을 좀 봤는데요. 원래 아기들이 하관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하관이 좀 덜 발달한 것 같아서 턱선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영숙과 현숙은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 단서는 그 옛날 무한도전으로 유명해진 가상의 2세 합성 사진인데요. 그때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 정교해졌고요. 진짜 제대로 욕이 나오죠. 예, 저는 솔직히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맞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억지로 딱 한 명 제외했는데요. 영식이에요. 영식은 출연자들 중에 유일하게 약간 눈꼬리가 올라간 눈이잖아요. 아기 사진과 가장 달라 보여서 겨우겨우 한 명 억지로 제외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서. 이번 7화에 나왔던 바로 그 단서입니다. 신부의 상반신과 오른팔이 나왔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팔뚝에 있는 점을 찾아냈어요. 사실 저는 자세히 봐도 점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흔적 같은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점인지 아닌지 확신은 못하겠는 뭐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각도도 좋지 않아서 저는 정말 확신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신부의 팔이 쭉쭉 길쭉하다라는 건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여지는 신랑의 상반신인데 뭐 1화 때 나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절대 날씬한 몸매는 아니다.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MC 해나가 뭐 신랑의 턱이 나온 것 같다 했는데 저는 저게 턱인지 목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예. 네, 그래서 단서로 삼지 않았고요. 네, 신랑이 배가 좀 있고 몸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호, 영식, 광수는 제외를 했고요. 키가 커 보이지 않아서 상철도 제외할까 하다가 현재의 각도로 키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생각해서 상철도 일단 남겨는 놨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팔뚝점은 뭐 제쳐놓고요. 길고 가는 팔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순자, 영자, 옥순이 제외됐습니다.
자, 이렇게 단서 7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한눈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세 드릴게요. 7개의 단서에서 단 한 번도 쏘거되지 않은 남자는 영철이 유일합니다. 상철과 영수도 가능성은 커요. 왜냐하면 단서 6개에서는 쏘거되지 않았고 패스, 1개에서만 쏘거됐습니다. 네, 여자를 볼까요? 7개의 단서에서 단 한 번도 쏘거되지 않은 여자는 정숙이 유일합니다. 현숙이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6개에서 패스하고 1개에서 쏘거됐습니다. 자, 그러면 짝을 지어볼까요? 남자의 최고 가능성 영철, 차순위 가능성 선철, 영수. 여자는 최고 가능성 정숙, 차순위, 현숙. 네, 우리가 여전히 만약에 6화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기서 사실 완전히 막혔을 거예요. 도저히 가능한 조합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7화에 랜덤 데이트를 봤죠. 그래서 저희가 결론이 쉬워지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팔뚝의 점을 찾아야겠다 생각한 게 그런 의미였을지도 몰라요. 바로 영철과 정숙 커플 되겠습니다. 팔뚝의 점 아니더라도 그동안의 이 단서 7개를 조합해보면 가장 말이 되는 조합이 바로 영철과 정숙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터넷에서도 정설로 굳어지는 모양이죠. 예, 그러면서도 영철의 이중잣대 이야기도 나오면서 잡음이 또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품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한다. 그런데 이중잣대를 여자한테만 들이댄다. 뭐 그런 얘긴데요. 영철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 인스타그램 사진 말고 본인의 이야기를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뭐 라방에서 해명이든 뭐든 하겠죠. 저는 이중잣대 논란을 떠나서도 사실 걱정이 있어요. 방송에 나온 그 훈장님 개똥 철학만으로도 사실 정숙한테 너무나 힘든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정숙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건 정말 뭐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젊었을 때부터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아버지의 품이었잖아요. 정확히는 그 아버지와 꼭 닮은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질서,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꼴이 될 수 있죠. 영철과 결혼한다는 건 말이죠. 정숙은 이게 진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맞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숙이 좀 걱정이 돼요. 네, 물론 영철이 방송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이제는 더 성숙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정숙이 아버지를 바꾼 것처럼 영철을 바꾸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 다행이죠. 우리는 축복해주는 일만 남았죠. 자, 이제 연프방정식의 자랑 최종 커플 예측 시스템입니다. 매일매일 솔로나라 29번째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이벤트에서 남녀 출연자들의 호감도 변화를 점수로 기록합니다. 기록된 점수는 저희 연프방정식만의 고유한 함수를 사용해서 최종 커플이 될 가능성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4일차 랜덤 데이트가 끝난 시점까지 16개의 이벤트에서 호감도를 집계했습니다. 1등 커플 영수, 옥순 커플이 50%대에 근접하고 있네요. 일단 최종 커플은 확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종일 즈음에 50%를 돌파하면 최종 커플 확정으로 보고요. 40%를 돌파하면 유력하다, 30%를 돌파하면 가능성이 크다로 봅니다. 30%가 안 되면 최종 커플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4일차 아침에도 달달한 아침 배달로 점수를 땄던 영우 영숙 커플이 2위를 거뜬하게 지켜냈습니다. 영철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서로의 호감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30%대를 돌파했고 최종 커플 가능 단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입성했던 상철 영자 커플은 상철이 고민이 많은 가운데 성장이 더뎌요. 그래도 가뿐히 3위는 지켰고요. 지난주 새로 5위권에 진입했던 영철 영숙 커플이 4위로 올라왔습니다. 3일차 저녁 데이트가 꽤 성공적이었던 게 컸고요. 이 커플은 4일차 아침에 영철이 러닝 약속을 펑크내면서 커다란 풍파를 맞을 것으로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무난하게 넘어가서 안정적으로 4위를 지켰습니다. 광수 옥순 커플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계단 더 내려와서 5위가 되었습니다. 광수가 드디어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옥순의 마음이 많이 식었다는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4일차 랜덤 데이트까지 16개의 이벤트에 걸친 최종 커플 가능성의 변화 과정을 레이싱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전 인터뷰에서 밝힌 이상형만으로는 영식 현숙 커플이 1등이었는데요. 첫인상 선택 이후로는 상철 영자 커플이 1위로 올라옵니다. 1일차 상철의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1일차 저녁부터 밤까지 상철이 부지런히 돌아다닌 결과
상철 현수 커플이 1위, 상철 옥순 커플이 2위까지 올라오죠. 2일차 자기소개부터는 광수의 직진이 시작됐고요. 2일차 데이트 선택에서 옥순이 광수를 선택하면서 광수 옥순 커플이 1위로 점프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일차 데이트를 광수와 마치고 돌아온 옥순이 더욱 영수를 갈망하게 되면서 1위 커플은 영수 옥순에게로 넘어갑니다. 2대1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영수도 1순위 옥순과 밤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요. 3일차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서로를 1순위로 선택하는 영수 옥순 커플은 최종 커플 가능성을 한층 높이면서 까마득하게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30%를 넘었고요. 그 사이 광수 옥순 커플은 광수와 옥순의 호감도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점수를 잃어버렸고요. 3위로까지 떨어집니다. 2일차부터 치고 올라왔던 영호 영수 커플이 마침내 2위를 탈환했고요. 3일차 데이트를 마치면서 1위인 영수 옥순 커플과 2위인 영호 영수 커플은 계속 호감도가 오르면서 순위를 지켜내고, 상철 영자 커플은 상철의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영자의 덕으로 3위까지 올랐습니다. 광수 옥순 커플은 옥순의 마음이 식은 게 그대로 드러나네요. 4위까지 추락했고요. 한편 순위권 밖에 있던 영철 영수 커플이 치고 올라오면서 5위에 올랐습니다. 영숙의 호감도에 좀 널뛰기가 있긴 했지만 성공적인 데이트를 마치면서 양쪽의 호감도가 동시에 올랐고요. 4일차는 강자들이 호감도를 공고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수와 영호는 각각 옥순과 영숙에게 아침 조공을 하면서 점수를 크겠다며 1, 2위를 질주했고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침 아무 소용없다며 일갈했던 광수는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4일차의 랜덤 데이트는 사실 단 한 명도 원했던 상대와 데이트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큰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관심 있게 지켜볼 커플 영철과 정숙은 서로의 호감도가 오르면서 처음으로 거의 제로에서 호감도가 올라서 11위까지 랭크되었지만 아직 4.2%에 불과하네요. 4일차 저녁 슈퍼데이트를 기점으로 어떻게 순위가 요동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녀 호감도의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일차까지 16개의 이벤트에 걸쳐서 호감도의 변화를 추적했고요. 파란색 바는 남자들의 여자들에 대한 호감도, 핑크색 바는 여자들의 남자 출연자에 대한 호감도 되겠습니다. 첫인상 선택부터 광수의 옥순에 대한 호감도가 치고 나오는데요. 순자의 영수에 대한 호감도, 영식의 순자에 대한 호감도도 초반에는 높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광수가 자기소개 전까지 약간 숨을 고르고 있었던 반면에 영식은 순자를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고백을 했고요. 그러나 2일차 데이트에서 순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자 호감도는 순자에서 영자로 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기분 좋은 데이트를 하고 온 광수의 옥순에 대한 호감도가 다시 1위를 탈환했고요. 영수와 데이트를 했던 정숙, 순자도 여자들 중 최고치의 호감도를 보여줍니다. 상철을 골라서 데이트를 했던 영자도 상철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2위까지 올라가네요. 3일차 저녁 데이트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옥순의 마음을 확신해버렸던 광수는 여전히 홀로 질주를 하고 50%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반면 영수와 옥순의 서로에 대한 호감도는 착실하게 둘 다 올라오면서 3, 4위에 안착했고요. 놀랍게도 사랑에 빠져버린 영철의 영숙에 대한 호감도가 40%까지 찍으면서 5위권에 들어왔습니다. 4일차에 들어서서는 순위 변화는 없지만 광수의 옥순에 대한 호감도는 이미 60%를 넘어서 지독한 짝사랑의 경지에 이르렀고요. 영자의 성철에 대한 호감도, 옥순의 영수에 대한 호감도도 50%를 돌파하면서 최종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의 옥순에 대한 호감도와 영철의 영숙에 대한 호감도도 48%로 5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남자 인기 순위입니다. 인기 점수는 각 남자 출연자가 모든 여자 출연자들에게서 받는 호감도 점수의 총합입니다. 이번 주에는 4일차에 자동 하락분이 있었고요. 광수와 영식이 타격이 컸는데요. 광수가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떨어지고 5위였던 영철이 4위가 되었습니다. 1위 영수는 고공행진 중이고요. 2위 영호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숙과 순자가 아직은 영수에게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점수를 따고 있고요. 2위 영호의 경우에는 현숙의 표가 오히려 영수 쪽으로 이탈을 했어요. 점수 격차가 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상철은 꾸준히 영자의 호감을 받으면서 3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광수는 이제 모든 표를 잃고 감점만 당하고 있고, 영철은 영숙에게서 호감 점수를 얻어서 둘 사이의 순위가 역전되고 말았네요. 영식도 그냥 점수를 잃어버리고만 있습니다.
영철은 앞으로 정숙의 표를 좀 받을 것 같은데요. 남은 이틀간 반전이 기대가 됩니다. 광수와 영식은 랜덤 데이트도 끝났고 슈퍼 데이트로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자 인기 순위입니다. 옥순의 단독 질주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남녀 합쳐서 종합 1위에 올랐네요. 영수, 광수, 상철의 표를 계속 받으면서 쭉쭉 올라갔습니다. 옥순의 관리 실력으로 볼 때는 4일차, 5일차까지도 이 기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2위 영숙도 영우와 영철의 표를 받으면서 탄탄하게 2위를 지켰습니다. 영자와 현숙은 거의 붙어 있지만 역전이 일어나지는 않았고요. 고독정식 여여 커플이었던 정숙과 순자는 여전히 5위, 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영철의 표가 정숙에게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네요. 슈퍼데이트권을 정숙이 획득하지 않는 이상은 영철에게 의미 있는 점수를 얻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철과 정숙이 결혼 커플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영철이 정숙을 크게 낙담시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고요. 대화도 하고 슈퍼데이트도 하고 뭔가 이벤트가 둘 사이에 더 남아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연상연하 특집 7화에 대한 두 번째 리뷰 보내드렸습니다. 8화에는 슈퍼데이트 쟁탈전이 나오죠. 슈퍼데이트 자체는 아마 5일차 낮에 할 것 같고요. 그러면 4일차 밤 이야기로 8화가 끝날 것 같기도 한데요. 5일차 아침도 살짝 나오려나요? 광수는 차츰 더 현실을 직시하게 될 텐데 순순히 포기하고 물러설지 아니면 흑화하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상철의 미리 복귀 영상에 나왔던 내가 너무 힘든 길을 선택했나 하면서 괴로워하는 상철의 멘트 이게 언제 나오나 너무 궁금합니다. 그 진위가 밝혀질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옥순 쟁탈전은 말만 그렇지 2일차부터는 이미 게임이 끝나 있었어요. 다 알잖아요. 그냥 광수와 상철이 얼마나 바보 같은가에 대한 희극이었다. 옥순의 어장관리 실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반면 영숙 쟁탈전은 정말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예측은 영숙이 영호도 영철도 둘 다 선택하지 않는다이긴 한데요. 아직은 영숙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더 궁금하네요. 게다가 이제 정숙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합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남은 회차에서는 더 재밌는 쪽은 영호, 영숙, 영철, 정숙으로 이어지는 이 사각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으신 기념으로 제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점 하나라도 좋습니다. 네, 혹시 아직도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연프 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